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화학 강사 김준입니다. 2022학년도 4월 고3 학력평가 문제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부터 보시면 앞부분은 간단한 문제였죠. 빠르게 해설하도록 할게요. 기억번 플라스틱이 대량 생산이 가능하겠죠. 기억번 맞는 보기가 됐고요. 니은번 아세트산은 당연히 산인 거니까요. 물에 녹이면 산성 수용액이 됩니다. H+를 내놓게 되고, 디귿이 탄소화합물이냐라고 물어봤는데 탄소화합물은 탄소를 포함하고 있어야 되죠. 탄소를 포함하는 화합물인데 탄소를 포함하고 있지 않으니까 디귿번 보기가 틀린 보기가 되겠죠. 참고로 아세트산은 탄소를 포함하는 탄소화합물이 맞고요. 이 플라스틱 같은 경우에도 고분자 화합물로 탄소를 포함하고 있죠. 그래서 기억과 니은에 물었으면 디귿도 맞는 보기가 될 텐데 지금 이산화 황에 물었기 때문에 디귿이 틀린 보기가 됐습니다. 기억, 니은이 맞는 보기고 답을 3번으로 내주시면 되고요. 2번 문제 보시면 실험 과정이 제시되어 있는데 열량을 구하기 위해서 수행한 실험 과정이라고 되어 있고 온도를 측정한다라는 게 보이죠. 그리고 실험 장치를 묻고 있어요. 열량을 측정하기 위한 열량계를 나타내고 있는 거고 온도를 측정해야 되니까 온도계가 있어야겠죠. 답을 2번으로 내주시면 되고 1번은 대전체를 갖다 대서 극성의 유무를 판단하고 있는 모습이고 3번은 전구가 있죠. 전구에 불이 켜지냐 안 켜지냐를 통해서 전기 전도성을 측정하고 있는 거고요. 5번은 뷰렛과 삼각 플라스크, 중화 적정 실험을 비롯한 적정 실험 기구가 되는 거고 4번은 전원장치를 통해서 전기분해를 하고 있는 거죠. 보통 물의 전기분해 실험을 할 때 이런 실험 장치를 제공을 하죠. 3번 문제 보시면 황세균의 강화성과 관련된 반응식이라고 주어져 있고 개수를 맞추는 또 간단한 문제였어요. 지금 탄소가 6개이기 때문에 여기에 1이 붙고요. 황이 12개이기 때문에 여기에 12가 붙으면서 지금 12몰의 H2S가 모두 반응하면 포도당의 경우에는 개수가 12대 1인 거니까요. 1몰이 생성되겠죠. 답을 1로 내주셨으면 됩니다. 4번 문항 보시면 전자배치가 주어져 있고 우리가 전자배치의 원리 3개 중에서 가의 경우에는 파울리의 베타 원리를 지키지 않고 있죠. 존재하지 않는 전자배치가 되고요. 나의 경우에는 싸움 원리를 지키지 않으면서 들뜬 상태가 됐고 지금 다에 해당하는 산소가 지금 바닥 상태의 전자배치인 거죠. 참고로 3개의 전자배치 원리 중에서 이렇게 파울리의 베타 원리를 지키지 않았을 때는 존재하지 않는 전자배치가 되고 이렇게 싸움 원리나 또는 훈투의 규칙을 지키지 않았을 때는 들뜬 상태가 되는 거죠. 문제에선 바닥 상태 전자배치, 들뜬 상태의 전자배치를 물어봤기 때문에 바닥 상태 전자배치는 다, 들뜬 상태의 전자배치는 나로 대응을 시켜주셨으면 됩니다. 답을 5번으로 내주시면 돼요. 5번은 결합 모형이 제시되어 있는데 여러 번 출제되었던 형태죠. 지금 3개의 결합을 하고 있는 두 번째 껍질까지 가지고 있는 이주기 연소인 거니까요. N에 지금 H가 3개 붙은 꼴이죠. 첫 번째 껍질만 가지고 단일 결합하고 있는 이 원자는 H가 될 겁니다. NH3 형태가 되고 결합을 2개 하는 이주기 연소인 거니까 산소가 되면서요. H2O가 될 테고 다의 경우에는 왼쪽에는 H가 되고 중앙에는 결합을 왼쪽으로 하나 오른쪽으로 결합을 3개 하고 있으니까 총 결합을 4개 하는 C가 중앙에 들어갔고 삼중결합과 비공유전자쌍, 지금은 N의 모습이죠. 기억번에 가의 분자 모양이 평면삼각형이냐라고 물어봤는데 평면삼각형은 SN3 기반으로 비공유전자쌍이 없어야 돼요. 지금 N은 비공유전자쌍이 들어가면서 삼각뿔 구조가 됩니다. 기억 틀린 보기가 됐고요. 니은번의 극성분자, 그렇죠. 물은 대표적으로 SN4 기반 구분형이고요. 지금 원자 H가 양쪽으로 선형으로 배치돼서 쌍자 모멘트가 상쇄된다면 좋겠지만 지금은 구분형이 되면서 쌍자 모멘트가 존재하고 극성 분자가 됩니다. 결합각은 HCl은 중심의 C에 비공유전자 없이 양쪽으로 SN2 기반 선형이에요. 180도가 되기 때문에 당연히 다가 큰 거고요. 정확히 물은 우리가 SN4 기반으로 109.5도보다 작아지고 104.5도라고 암기하고 있는 거죠. 다가 나보다 크다. 디귿번 보기 맞는 보기가 되면서 니은 디귿이 맞는 보기죠. 답 4번으로 내주시면 됩니다. 6번 문항 보시면 염화나트륨 전기분해 과정이라고 되어 있고요. 옳은 것 고르라고 되어 있는데 디귿이 공유결합 물질인 거냐? 디귿은 지금 Cl2가 되는데요. Cl2는 비금속끼리 결합해서 분자성 물질로 공유결합 물질이 맞습니다. 기억번 맞는 보기가 됐고 전기전도성, 기억과 니은을 비교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온결합 물질은 고체 상태에서 전기전도성이 없죠. 그래서 지금 용이용 전기분해를 하는 거고요. 이렇게 액체가 되면 전기전도성이 생기는 거고 참고로 수액 상태에서도 전기전도성이 있습니다. 액체 상태에서 전기전도성이 큰 거니까 니은이 큰 거죠. 니은번 보기 틀린 보기가 되고요. 연성, 전성, 나오자마자 금속이 생각나죠. 금속에 전성이나 연성이 있는 거고요. 지금 리을 NA가 금속이기 때문에요. 금속과 이온결합 물질을 비교하는 거죠. 금속에서 연성이 큰 거니까 디귿 틀린 보기가 됩니다.
기억번 보기만 맞는 보기죠. 답 1번으로 내주시면 돼요. 7번 문항 보시면 2, 3주기 원소라고 되어 있어요. 처음 읽을 때 저런 것도 힌트가 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되죠. 2, 3주기라면 2주기만 있거나 3주기만 있으면 안 되죠. 루이스 전자점식이라고 되어 있고 원자 번호가 나와 있는데 지금 Y가 만약에 3주기 시작이라면 전부 다 3주기가 되니까 2, 3주기 조건의 모순이에요. 그래서 Y는 2주기 원소가 될 테고, 같은 방식으로 만약에 Z가 2주기라면 XY는 당연히 원자 번호가 작은 2주기가 될 테니까 3주기가 없어서 모순이 되겠죠. 원자 번호가 제일 큰 Z는 3주기여야 됩니다. 뭐 이런 것도 힌트가 되는 거고요. Y의 경우에는 2개를 얻어서 옥텟 규칙 만족인 거니까 16족인데 2주기에 16족인 거니까 산소가 들어가면 되죠. O2- 형태고, X는 2개 잃어서 옥텟 규칙 만족인 거니까 베릴륨이 되거나 마그네슘이 되면서요. 지금 베릴륨이나 마그네슘, 전자가 2개를 잃고 전자를 표시를 안 하려면 베릴륨, 마그네슘의 2족이 되는 거고, 원자 번호가 Y보다 커야 되니까요. 산소보다 크다면 베릴륨이 아니라 마그네슘이 됩니다. Mg2+ 형태가 되고, 오른쪽에 이온이 아니었다면 단일 결합만 하고 있으니까 둘 다 17족이라고 생각하겠죠. 근데 이온이 될 때는 지금 전자를 얻었는지 잃었는지를 봐야 되는데, 이온이 아니었다면 둘 다 17족으로 볼 수 있겠지만 지금 하나를 얻어서 둘 다 17족처럼 결합을 하고 있는 거니까 하나 얻기 전 상황에는 하나가 16족이어야 돼요. 즉 여기는 16족과 17족의 조합으로 이렇게 들어간 거고, 산소가 이미 16족이라는 게 나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요. 그럼 Z가 17족이어야 되고, 원자 번호가 큰 3주기이기 때문에 3주기에 17족이라면 Cl이 됩니다. 지금 ClO 마이너스가 제시가 되어 있는 거네요. X는 마그네슘이 맞죠? 기억번 맞는 보기가 됐고요. 니은번의 Y는 산소로 비금속 원소가 맞고, Z, Cl 원자 번호 암기해야죠. 17번이 되기 때문에 디귿도 맞는 보기가 됩니다. 기억, 니은, 디귿 전체가 맞는 보기가 됐죠. 아마도 7번까지는 문제 풀기에 수월하셨을 것 같아요. 빠르게 여기까지 넘어오셨어야 되고, 조금 까다로운 문제 형태가 지금 8번부터였겠죠. 8번 문제 같이 보시면 분자 가나에 대한 자료라고 주어져 있고요. 구성 원소가 A, B로만 구성되어 있고 분자당 구성 원자 수가 3개로 제시가 되어 있네요. 우리가 AX, BY 형태로 여러 개의 분자들을 제시하면서 주어진 자료를 해석하는 형태의 문제인 거고요. 뭐 처음 시작은 되게 편했죠. 분자당 구성 원자 수가 3개였기 때문에 A, B2와 A2, B 중에서 골라냈으면 되는 상황이고요. 1g에 들어있는 비원자수가 상대값으로 제시되어 있어요. 뭐 숫자도 중요하지만 1g당 비원자가 나 쪽에 많다. 이 부등호를 통해서 둘은 바로 대응이 되죠. 우리가 이런 것들은 좀 직관적으로 잘 대응을 하셨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그럼 1g에 들어있는 비원자수, 그래도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이쪽에 써보면 우리가 만약에 1g당 비원자수가 있는데, 지금 1g당 비원자수를 가와 나에서 비교하는 상황인데요. 이 값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1g당 비원자수가 나 쪽이 크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1g당 비원자수가 나가 크다라고 했을 때, 그럼 여러분 1g당 A 원자수를 생각해 보면 1g에 들어있는 비원자수가 나 쪽이 크다. 그럼 1g에 들어있는 A 원자수는 어때야 되나요? 뭐 제가 항상 수업 중에는 질문을 던지고 생각하게 하는데 이런 것들을 자꾸 피하시면 안 돼요. 자꾸 생각을 해보면서 자신이 이제 추론할 수 있는 능력, 좀 직관적으로 풀이할 수 있는 능력도 키워가야 되고, 지금 1g당 비원자수, 1g에 들어있는 똑같이 1g을 모았을 때 비원자는 나 쪽에 많았다면 당연히 1g에 들어있는 A 원자수는 가 쪽이 많아야겠죠. 이게 만약에 똑같이 1g인데 비원자가 이쪽에 많은데 A 원자가 같거나 A 원자도 나 쪽이 많다면 같은 질량이 될 수가 없잖아요. 이미 비원자는 나 쪽에 많은데 A 원자를 똑같이 넣었다. 그러면 둘이 질량이 똑같이 1g이 될 수 없죠. 그래서 1g에 들어있는 B 원자가 나 쪽에 많았다면 그 1g에 들어있는 A 원자의 경우에는 가 쪽에 많아야지만 전체적으로 1g을 맞출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1g에 들어있는 B 원자 수를 줬을 때요. 이게 바로 대응이 됐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직관적인 해석은 1g 내에 들어있는 B 원자 수가 나 쪽이 많다면 A 원자 수는 당연히 가 쪽이 많은 거고, 그러면 1g을 모았을 때 가와 나에 대해서 나 쪽이 상대적으로 A 원자는 적고 B 원자는 많은 거예요. 어차피 둘은 부등호가 반대로 가는 거니까요. 같았으면 같은 거고 이쪽이 B가 컸으면 이쪽이 작은 거니까 한쪽만 비교했어도 되긴 하거든요. 그래서 문제를 출제를 할 때는 둘 중에 하나만 줘도 되는 거고요. 그래서 1g당 B 원자수가 많다라는 거는 결국 가에 비해서 나가 B는 많고, 이 화학식을 봤을 때 가에 비해서 나가 B는 많고 A는 적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걸 조금 더 직관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수업 중에는 어떤 것들까지 언급을 했었냐면 이런 1g당 B원자수, 1g당 A원자수는 실험 시기 같으면 같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도 기억이 나실 거예요. 실험 시기 같다면 같다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만약에 가와 나에 대해서 이게 둘이 같다고 해볼게요. 1g당 B원자수가 같다. 그러면 1g에 들어있는 B원자수가 같으면 1g에 들어있는 똑같이 1g을 모았을 때 A원자수가 다른 값이라면 모순이 되겠죠. 지금 똑같이 1g을 모았는데 B원자수는 똑같아요. 근데 A원자수가 나 쪽에 많다면 똑같이 1g일 수가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이게 그러니까 부등호가 들어가면 절대로 동일한 1g을 모았다라고 할 수 없는 거고 1g에 들어있는 B원자수가 같다면 1g에 들어있는 A원자수의 경우도 같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1g당 B원자수든 1g당 A원자수든 이런 값들을 비교할 때 이 값이 같게 주어지는 것들이 언제 같게 주어지는 거냐면 가에 들어있는 A원자수와 B원자수, 나에 들어있는 A원자수와 B원자수의 비율이 같기만 하면 이런 값들이 동일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A원자수나 B원자수에 대해서 비율로 정의되는 게 실험식이죠. 물론 실험식은 정확히 이제 문제로 출제가 되거나 하진 않죠. 우리가 화학원 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빠진 용어죠. 그렇지만 직관적인 해석을 할 때는 실험식도 우리가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이 문제를 통해서 잠깐 내용 정리를 해보자면 이런 것들 여러분이 답변하실 수 있으면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건데 만약에 A, B가 있고 A2, B3가 있고 A2, B4가 있고 A, B2가 있다. 근데 이런 애들을 비교했을 때 1g당 B원자수가 여기에 가나다라고 했을 때 (1g당) B원자수를 비교해봐라. 대소관계로. 그러면 어떤 식으로 접근하시면 된다는 거냐면 1g당 B원자수가 크다라는 건 그쪽에서 1g당 A원자수는 작아지면서 상대적으로 B는 많고 그냥 A는 적어진다는 뜻이에요. B가 많고 A가 적은 걸 골라라. 근데 이렇게 비교를 할 때는 어차피 하나를 통일하고 비교해주면 되는 거니까요. 그냥 1g당 B원자수를 비교할 때는 그냥 B를 비교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 B를 비교하기 위해서 그냥 A를 통일해주면 되죠. 방금 정리했지만 결국 이게 큰 값을 갖는다는 건 A는 적은 값을 갖는다는 건데 굳이 A, B로 나눠서 비교하지 않고 그냥 B만 가지고 비교를 해도 되고요. 1g당 B 원자수가 커지는 순서대로 나열을 하라고 해주면 우리가 A를 통일해서 비교해주면 되고 그러면 이게 A 하나당 B 하나고 얘는 A 하나당 B가 1.5개 얘네들은 어차피 둘 다 A 하나당 B가 2개인 거죠. 그래서 대응을 시켰을 때 이 값의 부등호가 얘는 A 하나당 B 하나인 애고요. 얘가 상대적으로 A를 고정했을 때 B가 많죠. 가에 비해서 나가 많은 거고 이것보다 큰 게 A 하나당 B가 2개인 애들 다하고 라인 건데 다하고 라는 어차피 모았을 때 A 하나당 B 2개인 거니까 1g을 모으든 2g을 모으든 3g을 모으든 어차피 A 하나당 B 2개거든요. 그러면 1g당 B 원자수 당연히 같을 테고 다하고 라는요. 1g당 A 원자수도 같을 테니까 이런 식의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내용이 조금 직관적으로 정리가 되어 있었으면 여기에 지금 1g당 B 원자수라고 했을 때요. 이쪽으로 와볼게요. 다시 문제로 돌아와서 처음 시작을 해보면 1g당 B 원자수가 크다라고 했을 때 1g에 들어있는 B 원자수가 크다? 그러면 당연히 1g에 들어있는 A 원자수는 나 쪽이 작다는 얘기고 상대적으로 나 쪽에 A는 적고 B가 많은 거잖아요. 여기서 A는 적고 B가 많은 거 그러면 둘밖에 없을 땐 당연히 얘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얘는 A 한 개당 B가 0.5개인데 얘는 A 한 개당 B가 2개인 거니까 훨씬 더 B가 이쪽이 많잖아요. 그래서 대응을 바로 시킬 수가 있었고 얘가 A2B가 되고 상대적으로 B가 많은 나의 경우가 AB2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대응을 시키고 나면 편하게 이제 문제를 풀어나갈 수가 있었죠. 기억번에 가는 A2B다. 기억번 맞는 보기가 됐고요. 니은번에 같은 질량에 들어있는 분자수 같은 질량에 들어있는 분자수 1g당 분자수, 단위 질량당 분자수 다 동일하게 비교하는 거죠. 지금 1g에 들어있는 B 원자수가 있는데 이렇게 구성 원자수를 구하라고 했을 때는 일단 1g에 들어있는 분자수를 먼저 구하고 이 분자수의 분자당 B 원자수를 곱해주게 되는 거예요. 근데 분자당 B 원자수가 한 개인 거니까 얘는 2를 곱해서 23이 나와야 되는 거니까 여기엔 23이 있는 거고요. 1g당 분자수가 23인 거니까 B 원자수도 23이 된 거고 얘는 지금 AB2의 형태인 거니까
2를 곱해서 분자당 비원자가 2개죠. 2를 곱해서 44가 나온 거니까 여긴 20이어야 됩니다. 1g당 분자수는 20이고 분자수에서 원자수로 바꿀 때 분자당 비원자수가 2개인 거니까 2를 곱해준 거죠. 그래서 이 23대 22가 1g에 들어있는 분자수에 대한 비교고 이게 단위 질량당 분자수이자 같은 질량에 들어있는 분자수의 비교죠. 지금 23대 20이라고 했으니까 니은번 맞는 보기가 됐고요. 디귿번에 원자량의 비를 물어봤는데 얘도 뭐 워낙 많이 풀었죠. 지금 분자수를 풀었는데 같은 질량에 들어있는 분자수 또는 단위 질량당 분자수를 알고 있으면 분자량의 경우에는 분자수와 반비례한 게 있기 때문에요. 단위 질량당 분자수, 질량이 동일할 때는 분자수와 분자량이 반비례한 게 있죠. 이게 23대 20이면 분자량은 22대 23의 비율이 됩니다. 그럼 이쪽은 2a 플러스 b가 되고 이쪽은 a 플러스 2b인 거니까 이걸 연립해서 a와 b를 찾아내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뭐 워낙에 익숙한 화학식인 거니까요. 지금 22, 23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보자마자 이건 44, 46 딱 떠오르면서 N2O, NO2 이렇게 떠오르면 뭐 문제를 좀 많이 풀어보신 거겠죠. 44하고 46으로 N2O, NO2 많이 쓰는 화학식이기 때문에요. 44, 46 아니야? 즉 N은 14로 들어가고 O는 16으로 들어가면 조건을 만족하지 않나? 뭐 이런 식으로 바로 대응을 시켰어도 됩니다. 뭐 둘 다 편한 풀이가 되는 거고요. 직접 풀었을 때는 지금 A가 7, B가 8로 들어가야지 맞는 거죠. 여기에 풀었을 때는요. 이게 44, 46이라면 A에 14가 들어가고 B에 16이 들어가면서 맞는 보기가 되기 때문에 디귿번은 8대 7이냐라고 물어봤는데요. 8대 7이 아니라 7대 8이 됩니다. 기역과 니은이 맞는 보기죠. 답 3번으로 내주시면 돼요. 9번 문제 보시면 산화환원 반응에 대한 자료라고 제시되어 있죠. 화학 반응식이 제시되어 있고 A에서 D까지가 반응 개수라고 주어져 있고요. 망간의 산화수가 5만큼 감소한다라고 제시되어 있어요. 여기에서 시작을 해주면 될 것 같고 아래쪽에 보시면 뭐 디귿 같은 거 보면요. 지금 개수를 다 찾으라고 되어 있으니까 어차피 전체 개수를 찾으면서 끝을 내야겠네요. 위쪽에서 찾아보면 지금 산화수가 5만큼 감소한다라고 했으니까 망간은 지금 여기는 플러스 7이죠. 산소에 마이너스 1을 두면 플러스 7 자주 쓰는 거고요. 5만큼 감소한다라고 했으니까 5가 감소해서 여긴 플러스 2가 돼야 되고 혼자 있으니까 플러스 2가 되려면 n에 2가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 Cl2는 이미 개수가 맞춰져 있네요. 여기 5Cl2이기 때문에 여기엔 10이 들어가야 되고요. Cl은 산화수가 마이너스 1에서 여기는 혼자 있으니까 0이죠. 산화수가 1이 증가했죠. 감소하는 게 있으면 증가하는 게 있어야 돼요. 이 화살표는 간단한 검산이 되는 거고요. 양쪽에 전자 이동을 맞춰주면 이미 Cl이 10개 이동한 게 확정이기 때문에요. 10을 곱해서 얘는 10전자 반응이 되는 거고 그러면 아래쪽의 경우에도 10전자 반응이 되도록 2를 곱해서 10전자 반응으로 맞춰줘야겠네요. 산화수가 변한 원자수가 2개란 뜻인 거니까요. 지금 여기에 2가 붙어서 망간이 2개 움직이도록 해줘야 됩니다. 산소가 8개로 확정이기 때문에 여기에 8이 붙어야 되고요. 수소가 16개로 확정이기 때문에 여기에 16이 붙어야 되고 전하 균형은 중간에 써도 되고요. 안 썼다면 마지막에 검산을 하라고 했죠. 전하는 생성물 쪽은 플러스 2짜리가 2개이기 때문에 플러스 4밖에 없어요. 둘은 중성입니다. 생성물이 플러스 4인데 반응물 쪽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2에 플러스 16을 더해서 플러스 4가 잘 나왔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검산까지 된 거예요. 기역번에 n은 2가 되는 게 맞고요. 니은 산화수는 1만큼 증가했습니다. 니은번 틀린 보기. 디귿번 A와 C를 더하면 18이 되고 B와 D를 더하면 18이 되기 때문에 디귿번도 맞는 보기가 됐네요. 기역과 디귿이 맞는 보기죠. 답을 3번으로 내주시면 되고 10번 문제 보시면 중화적정에 관한 탐구활동지의 일부와 탐구활동 후 선생님과 학생의 대화라고 주어져 있네요. 지금 중화적정 실험을 진행을 했는데 아세트탄은 10ml 였고요. 지시약 넣고 0.5몰 농도 NaOH를 가지고 적정을 했는데 22ml가 들어갔네요. 0.5몰 농도에 22ml 그대로 곱해주면 되죠. 0.5를 곱해주면 11mm몰이 되고요. 11mm몰이 10ml에 들어있기 때문에 1.1몰 농도가 됩니다. 밀리몰이라면 밀리리터로 나눠주면 그대로 몰 농도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중화적정을 통해서 아세트탄의 농도를 잘 결정을 한 거고요. 아래쪽에서 물어본 건
탐구활동으로부터 구한 아세트산의 몰농도를 말해볼까라고 했는데 지금 1.1몰 농도라고 찾았죠? 기억은 1.1이 된 거고요. 실제로는 1몰 농도였다라고 되어 있고 오차가 발생했다라고 되어 있고 왜 오차가 발생한 거냐라고 했는데 실제 1몰 농도였다면 위쪽에 10ml에 10mm몰만 들어있었다는 얘기고요. 그러면 NaOH도 10mm몰만 들어갔어야 되니까 0.5에 20을 곱했어야 되니까 20 들어가는 위치에서 멈췄어야 되는 거네요. 그래서 20에 멈췄어야지만 실제 농도에 해당하는 10mm몰, 그래서 1몰 농도가 나왔을 텐데 지금 22까지 간 거니까 문제에서 요구하는 건 중하점 이전에 또는 이후에 멈춘 게 어떤 게 된 거냐라고 물어본 건데 원래 중하점은 20ml 상황이었을 테니까요. 지금 22ml에서 멈춘 건 중하점 후에 멈춰서 오차가 발생했다라고 해주면 됩니다. 1.1과 후인 거니까 답을 4번으로 내주시면 되겠죠. 8번 이후에 조금 여러분을 또 귀찮게 할 만한 게 11번이었어요. 이 11번 실제로 이번 시험에서는 뒤쪽에 19번, 20번 킬러 문항들에 비해서도 정답률이 더 낮게 나왔던 게 이 11번이고 그러면 처음에 이게 접근을 잘 못하셨던 것 같은데 지금 원자량과 질량수가 같다라는 조건을 주고 문제를 시작했잖아요. 여러분 질량수와 원자량이 같다라는 조건을 줬는데 이 질량수라는 건 양성자수와 중성자수의 합이고요. 근데 이게 그래서 제가 수업 중에 그 몰 질량에 해당하는 단위도 강조를 했던 게 그럼 질량수와 원자량이 같다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원자량은 보통 단위 없이 쓰지만 이제 우리가 단위를 붙여주려면 몰 질량 개념으로 그램 퍼 몰 단위를 붙인단 말이에요. 이 원자량의 단위를 붙일 때 그램 퍼 몰 형태로 붙이면서 원자량, 분자량, 화학식량 등에 이렇게 숫자가 주어지면 그 숫자에 해당하는 게 그램 퍼 몰 단위를 갖는 거죠. 근데 이게 질량수하고 원자량을 같게 줬기 때문에요. 근데 질량수는 양성자수, 중성자수, 이 양성자나 중성자의 개수에 해당하는 숫자죠. 근데 이 두 숫자를 같게 줬다는 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양성자, 중성자에 대해서도 그램 퍼 몰 단위로 동일하게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양성자와 중성자의 개수가 질량수인데 그걸 그냥 원자량으로 쓰라고 했으니까 양성자, 중성자에 대해서도 원자량에 우리가 그램 퍼 몰 단위를 붙여서 1몰당 몇 그램 이렇게 얘기하듯이요. 양성자, 중성자의 개수도 1몰만큼 모으면 그 개수에 그냥 그램 붙인 것처럼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수소 원자라면 수소 원자에 지금 수소 원자가 우리가 질량수 1짜리가 있으면 이게 양성자 하나 있는 형태인 건데 양성자 하나짜리를 질량수 1, 이걸 원자량 1로 두면 수소 원자가 1이면 이게 1g per 몰이잖아요. 그럼 이 양성자 하나에 대해서 또는 질량수 1에 대해서 얘도 1g per 몰 단위를 붙일 수 있다라고 준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이 문제는 사실 해석을 이런 식으로만 잘 할 수 있었으면 그냥 양성자, 중성자 1몰이 1g이다. 지금 질량수와 원자량을 같게 줬으니까요. 원자량에 대해서 그램 퍼 몰 단위를 붙이듯이 질량수, 양성자, 중성자 개수에 대해서도 그램 퍼 몰 단위를 붙여 쓸 수 있다. 이렇게만 인지를 잘 할 수 있었으면 지금 양성자 10몰, 10g, 중성자 12몰, 12g 더해서 그냥 22g이라고 했으면 되고요. 그럼 여기도 자연스럽게 22가 나왔을 테고 그러면 원자량이 44인데 지금 22인 거니까 22면 0.5몰이죠. 이게 0.5몰에 해당하는 거고 0.5몰 기준으로 양성자가 10몰이 있다는 건요. 1몰 기준으로는 양성자가 20몰 있다는 거예요. 1몰 기준으로 20몰, 한 개 기준으로는 20개가 있다는 거니까 여기에 20이 들어가면서 원자 번호 20으로 잘 찾게 되고요. 둘은 동위원소인 거니까 여기를 20으로 찾게 되고 뭐 여기까지는 그래도 아마 편하게 오셨을 텐데 마지막에 여기를 찾을 때 이것도 동일하게 여러분 양성자, 중성자에 대해서 여기가 빈칸이었지만 지금 중성자가 11몰이면 11g밖에 안 되죠. 근데 전체가 22g인 거니까 양성자가 여기가 11몰이 있었어야 되거든요. 지금 둘을 더해서 22g이 나와야 되는 건데 여기 11g이 있으니까 그냥 여기 11g 그래서 20이라고 했으면 됩니다. 그럼 우리가 양성자하고 중성자에 대해서 지금 11몰인 거니까 둘이 1대1로 들어있다는 거죠. 양성자와 중성자가 1대1로 들어있는데 지금 양성자는 20개 들어있는 상태인 거니까요. 이 X 동위원소 안에는 중성자도 20개 들어있으면서 질량수는 40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접근할 수 있는 거였는데 처음에 어떤 부분인가 좀 접근이 잘 안 되셨던 것 같아요. 생각보다 정답률이 너무 낮은 문제고 지금 기억번호의 X의 원자 번호는 20이 되는 게 맞고요. W는 22죠. 니은은 틀린 보기. 디귿번의 A는 40이 되면서 42가 아니죠. 디귿도 틀린 보기가 됐습니다.
기억번 보기에만 맞는 보기가 됐죠. 답을 1번으로 내주시면 되고, 이렇게 양성자와 중성자를 더해서 전체 질량이 나온 건데요. 이렇게 질량수, 원자량이 같다는 조건이 주어지면 양성자 개수, 중성자 개수, 양성자의 수, 중성자의 수로 질량수가 나온 거니까요. 그 숫자들에 대해서도 그램/몰 몰 단위를 붙일 수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조금 더 편하게 접근이 가능할 거예요. 11번까지 풀이했고, 넘겨서 12번 문제 보시면 발약 상태 염소 원자에서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 가부터 다에 대한 자료라고 제시되어 있고요. N과 L에 대해서 정의를 했고 자료들이 쭉 주어져 있네요. 염소 원자에서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이라고 했으니까 가능한 오비탈 우리가 쭉 써보면요. 1s부터 시작해서 1s, 2s, 2p, 3s, 3p까지 있죠. 이 중에서 골라야 되고요. N값의 총합이 8이라고 했는데 3개로 8이 나오려면 233 조합밖에 없네요. 333으로 들어가면 9인데요. 지금 9보다 하나 작은 거기 때문에 하나만 2로 들어가야 되고 다른 방식의 조합은 없죠. 2짜리와 3짜리와 3짜리의 조합이어야 되고 n 플러스 l 값이 주어져 있는데 n 플러스 l 값은 아래쪽에 써볼게요. 1이 되고 얘는 2가 되죠. 2 플러스 1로 3이 되고 3이 되고 4가 되면서 n 플러스 l 값이 가와 다가 같으면서도 나가 커야 된다고 했었어요. 그럼 우리가 2나 3 중에서 골라야 되는데 이 중에서 n 플러스 l 값이 같으면서도 나가 크려면 지금 3과 4의 조합으로 들어가야지 맞겠네요. 3과 4의 조합으로 들어가면서 지금 여기에 부등호가 들어갈 테니까요. 그러면 3, 3, 4로 들어가면 이 중에서 골라줘야 되는 거고 근데 크다로 들어갔으니까 지금 나가 크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나를 먼저 대응을 시킬 수 있네요. 나의 경우가 지금 3p가 되는 거고요. 나하고 L값이 같아야 되는데 L값이 같으려면 P오비탈은 L값이 1이기 때문에 L값이 1이 될 수 있는 건 지금 2P 이 자리에 지금 나와 같은 게 가죠. 가가 들어가면 되고 남아있는 건 다의 경우에는요. 지금 2와 3과 3의 조합으로 여기에 다가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대응을 시켜줄 수가 있고 이 문제는 조금 잘못 생각하시면 이 첫 번째 조건이 필요 없이 문제가 다 풀리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지금 문제에서 ml 값을 제시 안 했기 때문에요. 여기서 정확히는 문제를 풀이할 때 이 첫 번째 조건이 없으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 지금 가와 다가 전부 다 2p인 경우 즉 2p 안에서 ml 값이 플러스 1짜리, 0짜리, 마이너스 1짜리 오비탈이 있잖아요. 근데 ml 값까지 제시하면서 2px, 2py, 2pz 뭐 이런 식으로 나눠서 문제를 낸다던가 아니면 ml 값으로 플러스 1, 마이너스 1, 0을 두면 첫 번째 조건이 없으면은 2p만 2개 들어가는 경우를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2p가 2개 들어가도 지금 n 플러스 l 값은 가와다가 둘 다 2p 안에서 ml 값만 다르다라고 해주면 n 플러스 l 값이 3이 되고 나는 그냥 3p로 들어가면 되고 가와 나의 경우에는 p오비탈로 같다라는 조건 그러니까 이 둘만 가지고는 가와 다가 모두 2p인 경우를 배제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모두 2p인 경우를 배제하려면 지금 2, 3, 3의 조합으로 줘야지만 2p는 하나만 들어가고 남은 게 3s로 들어가는 뭐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는 문제가 되는 거죠. 확인은 이렇게 한번 해보시고 기억번에 가는 3s냐라고 물어봤는데 가는 3s가 아니라 2p예요. 기억번 틀린 보기가 되고요. 니은번 다의 자기항자 수가 1인 거냐? 다는 s오비탈이기 때문에 자기항자 수가 0입니다. 니은번 틀린 보기. 디귿번 n값이 나와 다가 같냐라고 물어봤는데 나와 다는 n값이 3으로 동일한 거죠. n값이 나와 다가 같은 게 맞습니다. 디귿번 맞는 보기가 됐죠. 답을 2번으로 내주시면 돼요. 13번 문항 보시면 또 일반적인 형태, 뭐 기출과 거의 동일한 형태가 나왔죠. 우리가 H3O 플러스, 뭐 보통 줄여서 H 플러스로 쓰는데 이렇게 H 플러스와 OH 마이너스가 분수 형태로 비율이 나오는 건 이미 여러 번 출제가 됐었고요. 뭐 어느 정도 시험이 가까워지면 공식화 시켜서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H 플러스와 OH 마이너스는 곱해서 일정한 값을 갖기 때문에 한쪽이 10배가 되면 한쪽은 10분의 1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 분자 분모가 어떻게 나오든 이게 바뀌어서 나와도 마찬가지고요. 10의 n승 또는 10의 마이너스 n승이라고 했을 때 실제로 이제 10의 6승이면 요 숫자를 2로 나눠서 10의 3승만큼 위아래가 바뀌었다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중성 pH 그래서 10의 마이너스 7승일 때를 기준으로 지금 10의 3승씩 바뀐 거고요. 어느 쪽이 그러니까 분모가 크냐 분자가 크냐를 통해서 바로 대응을 시킬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숫자로 직접 대응을 시키시려면 이걸 보면서 원래 10의 마이너스 7승일 때가 1인 건데 10의 마이너스 6승이 되기 위해서 10의 3승씩 바뀌었다. 근데 지금 10의 마이너스 6승이면 분모가 큰 거죠.
그러면 10의 3승만큼 10의 마이너스 7승에서 커진 거니까 분모가 10의 마이너스 4승, 분자는 10의 마이너스 10승이 되면서 이렇게 10의 마이너스 6승을 찾을 수가 있고요. 또는 이제 크포에서는 아예 공식처럼 기억을 하게 되는데 요 숫자를 절반으로 나눈 거를 기억을 하셔서 pH가 중성일 때 7이잖아요. 7에서 요 6을 2로 나눠서 3만큼 바뀌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7에서 3만큼 빠져서 4가 된 거냐? 7에서 3만큼 더해져서 10이 된 거냐의 문제인데 그거는 이게 분수 형태로 나왔을 때 어차피 부호는 무시하고 그냥 3만 기억해서 7에서 3 빠진 거냐, 3 늘어난 거냐의 문제인데 분수 형태에서 지금 10의 마이너스 6승이면 분모가 큰 거니까 중성에서 분모가 크면 H 플러스 쪽이 커지면 산성 쪽으로 바뀐 거죠. 그럼 7에서 올라간 게 아니라 떨어진 거니까 7에서 3 빠진 4다. 그래서 지금 이 계산을 해서 4라고 찾으셔도 되지만 그냥 공식처럼 6을 보면서 7에서 3 차이 나겠네. 4 아니면 10인데 뭐야 산성이잖아. 그럼 4지. 뭐 이런 식으로 접근하셔도 됩니다. 그럼 이 자리는 8이 되고요. 물론 뭐 정석대로 풀자면 pH가 8이면 얘도 마찬가지로 이 자리를 찾을 때 pH가 8이면 10의 마이너스 8승이 되고 곱해서 10의 마이너스 14승이려면 10의 마이너스 6승이 되고 그러면 이 y는 10의 제곱이 되면서 지금 100이 되는데 그래서 이 자리도 100이 된 거고요. 또는 10의 제곱이 되는 거죠. 근데 이걸 어떻게 찾을 수 있는 거냐면 7에서 8인 거니까 1 차이 나죠. 그럼 여기는 10의 제곱 또는 10의 마이너스 2승이에요. 근데 8이면 염기성 쪽이기 때문에 OH-가 커져야 되니까 10의 제곱이다. 뭐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요 단원 문제를 좀 많이 풀면서 이렇게 비율로 나온 것들은 많기 때문에요. 우리가 크포하면서는 공식처럼도 한번 정리를 해볼 거예요. 지금은 어느 정도는 정석대로 풀어봤고요. 물어보는 것들 답변해보면 기억번에 x는 6이냐라고 물어봤는데 x는 4가 되겠죠. 기억번 틀린 보기가 됐고 y는 100이 되는 게 맞습니다. 니은번 맞는 보기가 됐고요. 디귿번 H3O 플러스의 양, 몰수를 물어봤는데 우리가 몰수 이렇게 물어보는 것들은 몰수는 몰농도 곱하기 부피이기 때문에요. 뭐 직접 구하셔도 되지만 그냥 이런 게 몇 배인가를 쓰는 게 좋아요. 주어를 가로 잡아서요. 가에서가 pH가 4 차이 나면 수소이온 농도는 이렇게 10의 4승 차이가 나는 거죠. 4만큼 줄었기 때문에 수소이온 농도는 10의 4승배 차이가 나고요. 가가 10의 4승배고 근데 부피는 10분의 1입니다. 그래서 농도로는 10의 4승배지만 부피로는 10분의 1이기 때문에 곱해주면 몰수로는 10의 3승배. 그래서 가가나의 1000배다. 이렇게 몇 배냐고 물어보는 건 주어를 잘 잡아서 몇 배인지를 표시해주면서 풀어주는 게 조금 더 좋은 풀이가 됩니다. 니은과 디귿이 맞는 보기가 됐죠. 답을 4번으로 내주시면 돼요. 14번 문항 보시면 용액과 관련된 그냥 간단한 문제가 나왔죠. 그림에 있는 대로 지금 A몰 농도 250ml에 NaOH를 5g 고체를 추가해서요. 최종적으로 0.3몰 농도의 NaOH 수액 500ml를 만들었습니다. 문제에서는 A만 구하라고 되어 있고 질량도 있고 몰수도 있으니까요. 질량에 초점을 맞춰가면서 해도 되고 몰수에 초점을 맞춰가면서 해도 되죠. 둘 다로 해볼까요? 만약에 A몰 농도 250 있었고요. 우리가 구해야 되고 5g이 있었고 0.3몰 농도 500ml인데 그냥 곱해주면 150mm이 되고요. 이게 0.15몰이 되고 40에 0.15몰을 곱해주면 이게 6g이 되죠. 그래서 만약에 질량으로 접근했다면 이런 숫자 계산이 좀 편하신 분들은 질량도 괜찮았고요. 그럼 최종적으로 NaOH는 150ml이자 0.15몰이자 지금 6g이 있었던 건데 5g을 추가한 거니까 원래 여기에 1g이 있었던 거예요. 1g이라면 화학식량 40으로 나눠주면 40분의 1몰이죠. 그럼 40분의 1몰이 있어야 되는데 A 몰 농도에 이건 몰인 거니까 4분의 1리터라고 해주면 A가 10분의 1이네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NaOH가 1g이 필요했고 1g은 40분의 1몰. 40분의 1몰, 몰이 나오려면 몰 농도의 부피를 리터 단위로 곱해주는 거니까요. 그럼 A가 10분의 1, 즉 0.1이라고 해서 뭐 2번을 답으로 내주셨어도 되고 아니면 그냥 몰수로 분수 계산으로 해도 괜찮았겠죠. 분수 계산을 했다라고 했을 때는 조금 더 편하게 풀 수도 있었겠네요. 지금 몰수로 그냥 초점을 맞춰보면요. A몰 농도의 4분의 1리터인 거니까 4분의 2라고 쓸게요. 5g이면 40으로 나누면 몰수죠. 8분의 1몰 또는 40분의 5몰이 되는 거고요. 이렇게 더해서 지금 이쪽은 몰인 거니까요. 0.3, 10분의 3몰 농도의 2분의 1, 20분의 3몰이 됩니다. 40분의 10의 2, 40분의 5, 40분의 6이라고 해주면
똑같이 A를 0.1로 답을 낼 수가 있겠네요. 뭐 요식이 조금 지금은 편해 보이네요. 뭐 질량이나 몰수나 뭐 둘 다 편하게 풀이할 수 있도록 연습은 많이 해 두셔야 되고, 답을 2번으로 내주시면 됩니다. 15번 동적 평형과 관련된 문제죠. 밀폐된 진공용기, 처음에 밑줄 치고 들어가면서 밀폐된 진공용기 안에 물을 넣었죠. 물만 진공용기 상태에 넣은 거고요. 그럼 수증기가 아예 없었던 거예요. 이 상태에서 시간이 t일 때 동적 평형 상태에 도달했다. t일 때 동적 평형 상태에 도달한 거 기억을 해야 되고요. 시간에 따른 용기 속 물의 질량과 수증기의 질량을 묻고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물의 질량은 점점 증발을 할 테니까 떨어질 테고요. 수증기는 점점 생길 테니까 늘어나겠죠. 물은 줄어들고 있고 수증기는 늘어나고 있으니까요. 이 값을 표현했을 때는 처음에 진공이라서 0에서 출발해야 되고요. 분모는 줄고 분자는 늘고 있으니까 점점 커지다가 t에서 동적 평형에 도달하면 겉으로 볼 때는 양이 안 변해야 되니까 일정하게 유지가 돼야 됩니다. 2번이 되겠네요. 처음에 0에서 시작해서 쭉 커지다가 t에서 동적 평형 상태에 도달하고 그 다음에 유지가 되는 형태가 됩니다. 답은 2번으로 내주시면 되고, 16번 문항 보시면 원소 W부터 Z로 이루어진 세 가지 분자에서 W의 전기음성도 그리고 나머지 구성원소의 전기음성도 차에 대해서 제시를 했네요. 절대값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부호까지 줬기 때문에 좀 편한 문제가 됐네요. 절대값으로 제시했다면 조금 더 불편한 문제가 됐을 거예요. 지금은 절대값이 아니기 때문에 위치도 표시한 거고요. 그러면 일종의 수직선상의 표시를 하면서 그냥 풀어볼게요. 이쪽이 전기음성도가 커지는 쪽이라고 해주면 W하고 X, W에서 X를 빼줬더니 마이너스 0점인 거니까요. W보다 X가 큰 거죠. 지금 전기음성도를 보면 W를 여기로 두면 X는 여기에 있으면서 둘 차이가 지금 0.5로요. 더 큰 걸 빼줬으니까 마이너스 0.5가 된 겁니다. W에서 Y를 빼주면 0.5라고 했으니까 Y는 이쪽에 있어야 되고 0.5인 거고요. W에서 Z의 전기음성도를 빼면 1.4인 거니까 W가 1.4만큼 커야 되니까 Z는 저 뒤에 있어야 되네요. 여기가 0.9 차이가 나야지만 W와 Z 차이가 전체 1.4 차이가 날 겁니다. 이런 방식으로 대응을 시킬 수가 있고, 아래쪽에 근데 숫자들은 물어보진 않았군요. 우리가 뭐 어떻게 둘을 조합해서 물어봐도 전기음성도가 누가 몇이 크다 뭐 이 정도로 대응을 시킬 수가 있고요. 그래서 뭐 이것도 크포에서 설명을 하겠지만 이런 전기음성도 퍼즐 문제는 이렇게 수직선상에 대응을 시키는 게 조금 더 편하죠. Y2W에는 극성공유결합이 있냐라고 물어봤는데 당연히 다른 원자가 결합은 극성공유결합이 되니까요. 기억은 맞는 보기가 되는 거고, 두 가지 이상의 원자로 구성되어 있다면 극성공유결합이 존재하는 상황이 되겠죠. 니은번의 전기음성도 Y가 X보다 큰 거냐? 아니죠. Y가 X보다 작고요. 정확히는 1.0 작은 겁니다. 니은번 틀린 보기가 됐고, ZX, Z와 X가 붙으면요. X가 전기음성도가 크죠. X가 부분적인 음전화, Z는 부분적인 양전화를 띠게 돼요. 니은과 디귿이 틀린 보기가 됐고, 기억번만 지금 맞는 보기입니다. 답을 1번으로 내주시면 돼요. 17번 문제 보시면 2, 3주기 원자 W부터 Z에 대한 자료라고 제시되어 있고요. 원자과 전자수가 제시되어 있고 18쪽 원소가 아니다. 1차 이온화 에너지, 원자 반지름 등이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2, 3주기 원소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여기에 대응을 시킨다라고 했을 때 원자과 전자수가 W하고 X는 같죠. 이렇게 위아래로 있어야 되는데 이온화 에너지가 W하고 X 중에서 W가 큰 거네요. 그러면 위아래 WX가 있어야 되는데 이온화 에너지는 위쪽에 있는 게 큰 거니까요. W가 이렇게 있고 X가 이렇게 들어가고요. 바로 옆에 Y가 있는 거고요. 이 둘 중에 한 자리에 있을 테고 여기는 빈칸이 되면서 Z는 이 둘 중에 하나가 있어야 되네요. 한 칸이 빈칸이어야 되고, 원자 반지름을 이제 Y하고 Z에 대해서 대응을 시켰는데 원자 반지름이 지금 여기에 Y가 있고 이쪽에 Z가 있으니까요. 만약에 같은 주기에 있다면 원자 반지름이 오른쪽에 있는 게 무조건 작아야 돼요. 같은 주기라면 지금 A보다 A 플러스 3이 큰 거니까 오른쪽으로 가면서 원자 반지름이 작아져야 되는데 오히려 Z가 큰 걸로 봐서 같은 주기는 아니죠. 같은 주기가 아닌데 Z가 크려면 이렇게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Y가 이 자리로 들어가 버리면 여기 6개 중에서 제일 큰 게 Y가 되기 때문에 Y가 작다라는 거에 바로 모순이에요. 같은 주기가 아니라면 2, 3주기로 나눠 갖는 건데 이런 것들 비슷하게 많이 출제가 됐었죠. 지금 Z 오른쪽에 있으면서 크려면 2주기, 3주기로 들어가야죠.
그래서 여기에는 지금 빈칸이 하나가 있는 거고요. 원자 가진 자수가 A, A 플러스 1, 그리고 A 플러스 2, A 플러스 3인데 A 플러스 2는 빠져 있고 이런 식으로 자리를 잡아주면 되겠네요. 마지막으로 지금 W와 Y가 1차 이온화 에너지가 예외네요. 이렇게 들어갔기 때문에 예외적인 상황이고요. 예외가 되려면 베릴륨 붕소이거나 질소 산소인 건데 이 조건을 쓰면 되겠군요. 지금 질소 산소 NO가 되면 FNE가 되면서 여기가 18쪽이 되는데 Z가 18쪽이면 18쪽 원소가 아니란 조건의 모순이에요. 즉 이 자리가 베릴륨이 되고 이 자리 붕소가 되고요. 베릴륨 밑에 마그네슘이 되고 이쪽에서는 13, 14, 15족인 거니까요. 이 자리인 인이 들어가면 되겠네요. 대응을 잘 시켜줬고 W는 2족 원소인 거냐? 그렇습니다. W는 2족 원소로 베릴륨, 기억 맞는 보기가 됐고요. Z는 3주기 원소가 맞죠. 니은도 맞는 보기. 디귿번 바닥 상태 전자 배치에서 Y의 홀전자수가 1인 거냐? Y는 13족으로 홀전자수가 1이죠. 우리가 1족, 13족, 17족이 홀전자수가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2이냐라고 물어봤는데 홀전자수는 1이기 때문에 디귿 틀린 보기. 기억과 니은이 맞는 보기죠. 답을 3번으로 내주시면 되고 18번 보시면 미주기 원소 X에서 Z로 이루어진 분자 가부터 다에 대한 자료라고 주어져 있어요. 가부터 다에서 모든 원자는 옥텟 규칙을 만족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비공유 전자쌍수가 주어져 있죠. 일단 우리가 2주기 원소 조건에 옥텟 규칙 만족 조건이면 CnOF에서 골라야 되고요. 비공유 전자쌍 암기하고 있죠. 비공유 전자쌍이 C는 없고요. N은 한 쌍, 두 쌍, 세 쌍, 원자 하나당 이렇게 세 쌍씩 들어가는 게 되는데 비공유 전자쌍이 뭐 워낙에 많네요. 지금 4개의 원자로 10쌍이면 평균 2.5라는 건데 그럼 당연히 F가 무조건 들어가야 되죠. 얘도 4개, 8개면 평균 2개라는 건데 뭐 산소만 가지고 이렇게 만들 수는 없는 거니까요. 당연히 얘도 F가 들어가는 거네요. 지금 둘 다 그러니까 F가 들어가면서 공통으로 들어가는 게 지금 Y인 거니까 Y가 F여야 됩니다. Y가 F라면 6쌍밖에 없는데 지금 Z 2개로 4쌍을 커버해야 되는 거니까요. 2개로 4쌍이라면 산소가 들어가야 되네요. 여기는 O2F2군요. 이 아래쪽으로 쓸게요. O2F2가 되는 거고 F2로 6쌍인데 2쌍만 더 들어가면 되는 거니까 X는 한 쌍 가지고 있는 N2F2. 그럼 X2는 N2가 됩니다. N2의 경우에는 N원자 하나당 비공유 쌍이 한 쌍이기 때문에요. 뭐 그리지 않아도 기억은 2, 맞는 보기가 되는 거고 다중결합이 존재하는 거, 여기 3중결합이고요. 간단히 그려볼까요? N2는 3중결합이 되고 N2F2는 F를 먼저 그려주고 나면 N은 3개 결합해야 되기 때문에 다중결합이 있네요. O2F2의 경우에는 F를 먼저 그려주고 나면 O는 결합을 2개 해야 되기 때문에 다중결합은 없습니다. 다중결합이 존재하는 문자는 2가지가 맞죠. 니은 맞는 보기가 되고 ZY2, OF2가 되는 거고요. 뭐 구조를 그려도 되고요. 아니면 산소 때문에 결합 2개 하고 있죠. 공유전자쌍 수는 2개, 결합수가 되는 거고 비공유전자쌍은 2 플러스 3 플러스 3이죠. F에 3개씩 2개에서 6쌍, 산소에 2개가 있기 때문에 총 8쌍이 되면서 4가 됩니다. 뭐 OF2가 이 공유, 비공유가 4가 되는 건 뭐 워낙 많이 나왔던 거기 때문에 숫자 자체도 익숙하실 거예요. 디귿번 보기 맞는 보기, 기억, 니은, 디귿이 전체 맞는 보기죠. 답 5번으로 내주시면 되고 한 번에 쭉 이어서 풀고 있는데 칠판이 좀 지저분해서요. 이 19번, 20번 킬러 문항 2개가 남았는데 여기서 칠판만 정리하고요. 19번, 20번 한 번에 이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럼 19번, 20번 이제 남아있는 킬러 문항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번이 중화반응에서 출제가 됐고요. 20번은 양적관계에서 출제가 됐고 19번부터 보시면 이가산, 이가염기가 있고 일가염기도 하나 더 있는 상태고요. 수액에서 이제 모두 이온한다는 조건을 줬고 가와나 일반적인 뭐 형태로 제시가 됐고요. 우리가 이렇게 이가산염기가 같이 혼합되어 있는 형태, 뭐 특히 이렇게 3개 이상 이렇게 섞여 있는 것들도 있으면 간단하게 이온표를 작성해서 풀이하는 게 좋다라고 했었죠. 양이온을 먼저 적고요. 알짜이온 H+를 적고 구경권 이온으로 양이온은 Y2 플러스가 있고 Z 플러스가 있고요. 음이온 쪽에는 X2-가 있고 OH-가 있습니다. 농도는 구경권 위에만 적으면 된다고 했죠. H2X에서 0.5몰 농도인 거니까 얘는 0.5몰 농도가 되고 YOH2는 A몰 농도, Z의 경우에는 B몰 농도가 되고요. 이미 제시된 것들도 있네요. 가실험에서는 0.5몰 농도짜리 30ml인 거니까 15ml씩 들어있는 거고요. 나도 15ml이 들어있었고 이건 이렇게 들어있던 거고 가실험에서는 Y가 들어갔죠.
y는 자리만 잡아주면 되죠. 모르는 걸 뭐 미지수로 시작할 필요는 없어요. 나 실험에서도 y는 똑같이 들어간 거고요. 얘는 여기엔 10ml가 들어가 있었다면 여기는 15가 들어간 거니까 상대적으로 2대 3의 비율로 들어갔을 거라고 알고 있으면 되고, ZOH2는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고, 나 실험에서는 지금 여기를 가 실험이라고 두고요. 이 나 실험이라고 두고 풀고 있는 거죠. 가 실험에서는 이렇게 둘 들어갔는데 나 실험에서는 이렇게 셋이 들어가 있고요. 이제 알자이온은 액성에 따라서 들어가겠죠. H 플러스 또는 OH-의 몰농도라고 되어 있는데 4분의 1 몰농도에 지금 40ml인 거니까 얘는 10mm몰로 양은 정확히 준 상황이고요. 실제 이제 문제를 해석하는 거는 이 아래쪽이었겠네요. 지금 가에서 이 가 쪽에서 모든 양이온의 몰농도 합과 모든 음이온의 몰농도 합인데 어차피 가는 같은 용에 관해서 같은 부피를 갖고 있기 때문에요. 동일한 부피라면 지금 몰농도가 모든 음이온의 몰농도가 크다는 건 음이온 수 자체가 양이온 수보다 크다라는 거예요. 그럼 해석은 둘 중에 하나를 하셨으면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알게 된 자료가 가에서 이 아래쪽에 써볼게요. 가에서 지금 양이온 수, 음이온 수가 있는데 이 양이온 수분의 음이온 수의 비율이 1보다 크다, 즉 음이온이 많다라는 걸 알게 된 거거든요. 그러면 뭐 가장 간결한 거는 우리가 했던 것 중에서 이렇게 양이온, 음이온에 대한 비율이 나오면요, 이걸 이렇게 바꿀 수가 있었죠. 우리가 얘를 바꿔 써주면 양이온의 평균 전하량, 이 평균 전하량을 이용하는 거죠. 둘을 자리를 바꿔 쓰면서 이런 식으로 적어주면 아래쪽은 음이온의 평균 전하량으로 쓸 수가 있고, 이 식은 대각선 방향으로 곱해주면 전하 균형에서 그냥 나온 식이에요. 음이온 개수에 음이온의 평균 전하량을 곱해주면 음이온의 전체 음전하가 나오겠죠. 양이온 수에 양이온의 평균 전하량을 곱해주면 마찬가지로 양이온 쪽에 전체 전하량이 나올 테고 그 값이 같아야 되는 거니까요. 이렇게 양이온 수, 음이온 수의 비율이 나오면 평균 전하량은 뒤집어주면 됩니다. 근데 지금 직관적으로는 그냥 어떤 해석이냐면 음이온 개수가 상대적으로 많다는 건요, 평균적인 전하량은 개수가 적은데도 전하량을 맞춘 거니까 양이온 쪽에서 평균 전하량이 크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문제의 조건으로 얘가 1보다 크다고 주어졌으니까 이 값이 1보다 크다라는 건데, 음이온 수가 많다? 그러면 적은 양이온의 개수로 어떻게 전하량을 맞췄지? 아, 양이온이 평균적으로 전하량이 큰 거구나. 그 얘기는 지금 H 플러스가 들어갈 거냐 OH 마이너스가 들어갈 거냐의 문제잖아요. 지금 얘는 없는 상태에서 얘가 들어갈 거냐 얘가 들어갈 거냐의 문제에서 구경꾼 이온은 전부 다 이가인 건데 알자 이온이 들어가게 되면 일가로 들어가는 거니까 그 알자 이온이 들어가는 쪽이 평균 전하량이 작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지금은 양이온 쪽이 평균 전하량이 커야 되는 거니까 알자 이온이 들어갈 때 지금 음이온 쪽에 들어가면서 양이온은 평균 전하량을 2를 유지를 하고 음이온 쪽에선 2와 1 사이에 어떤 값을 갖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염기성이라는 걸 판단할 수 있었으면 뭐 이렇게 저는 설명하기 위해 썼지만요, 좀 익숙하신 분들은 보면서 바로 판단이 됐을 테고, 또는 어떤 방식의 판단도 괜찮냐면 우리가 중성이라면 알자 이온은 다 없어지면서 얘네 둘이 1대1로 있었겠죠. 근데 지금은 뭐 1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중성은 아니고요. 중성이라면 둘이 1대1로 있는 건데 중성이 아니다. 그러면 둘이 1대1로 있는 게 아니라 누군가 하나가 더 남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XOH2가 있고 지금 H2X네요. H2X가 있고요. YOH2가 있는데 얘네 둘이 지금 이렇게 같은 양, 머릿속으로 이미지는 어떤 느낌이냐면요, 이렇게 둘이 같은 양이 있었다. 그럼 이게 중성이 되면서 H2X하고 YOH2에서 H 플러스하고 OH 마이너스는 없어지고 X2 플러스하고 X2 마이너스하고 Y2 플러스만 있었을 거예요. 근데 중성이 아니라는 건 어느 쪽이든 더 있다는 얘기죠. H2X가 더 있건 YOH2가 더 있건. 그러면 중성까지는 이렇게 둘이 같이 있었는데 중성이 아니라 지금은 염기성 또는 산성이 된다면 산성은 H2X가 더해지는 거고,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H2X가 더해지는 거고, 염기성이라면 YOH2가 더해지는 거잖아요. 근데 중성일 때는 둘이 같았다. 근데 H2X가 더해진다면 중성일 때는 양이온수와 음이온수가 같지만 H2X가 더해지면 H2X, 말 그대로 H 플러스 두 개당 X 하나씩이 더해지게 되니까 산성일 경우에는 당연히 양이온수가 많아지는 겁니다. 우리가 중성에서 만약에 염기성으로 넘어가서 YOH2가 더해지게 되면 Y 하나당 OH-가 두 개가 더해지는 거니까요. 음이온이 많다는 것 자체가 YOH2가 더 남아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게 음이온 개수가 많아지는 그런 상황을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미지를 생각해 보시면 중성일 때와 비교해서
음이온 개수가 많다라는 거니까 남으려면 YOH2가 더 남았다는 얘기구나.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해주면 액성을 판단할 수가 있는 거고요. 액성 판단이 되면 이제 그냥 편하게 풀리는 문제였어요. 이 문제가 얘만 잘 해석을 해서 가가 염기성이라고 주는 거구나. 이런 걸 파악을 했으면 나 상황의 경우에는 그러면 이제 여긴 없는 게 되는 거고요. 나는 사는 그대로인 가운데 오히려 염기의 양을 늘린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염기성이 유지가 될 테고, 그러니까 얘도 OH-지만 얘도 OH-가 되는 거고요. 그럼 얘는 여전히 없는 거고, 이 자리만 이렇게 들어갈 자리를 잡아주면 되고, 그럼 여기를 그냥 그대로 메꿔나갈 수가 있는 게 지금 OH-가 남는 건데 여기 10mm몰이라고 찾았거든요. 여기에 10이라고 찾게 되고요. 그럼 전하균형, 이렇게 셋으로 전하균형이 맞으려면 30에 10 더해주면 음전하 쪽에 총 40이죠. 40이 되려면 이가짜리인 거니까 20이 있으면 됩니다. 지금 10ml에 20이 있는 거니까 얘가 2몰 농도라는 거 찾은 거고요. 문제에서는 그냥 요 X만 찾으라고 했네요. 뭐 묻진 않았군요. A는 2몰 농도라고 찾은 거고 10에 20이면 15에는 30이 있는 거고요. 아직 안 쓰고 있는 게 얘죠. 모든 양이온의 양이온 수가 비율상 4대 9예요. 가에서는 양이온이 얘밖에 없는데 20이기 때문에요. 4대 9를 만족하려면 20이라면 여긴 45가 돼야 됩니다. 45가 되려면 여긴 15인 거고요. B도 묻진 않았지만 구해놓을까요? 15인데 얘는 15ml가 들어간 거기 때문에요. 항상 이렇게 구경꾼의 몰수 또는 개수를 쓰고 슬래시하고 부피를 써주면 농도도 구하는 게 되는 거예요. 지금 15분의 15인 거니까 얘는 1몰 농도짜리입니다. 물어봤다면 1로 해주시면 되고, 전하균형이 맞아야 되니까 왼쪽이 30 곱하기 2에서 60에 15, 75가 되고요. 오른쪽도 75가 되려면 30밖에 안 되니까 얘가 45를 차지하고 있어야 되네요. OH-가 그러면 45mm몰이고 밀리몰을 밀리리터로 나눠줘야지만 몰농도예요. 지금 총 부피는 60ml이기 때문에 60분의 45, 즉 4분의 3 몰농도가 됩니다. 문제에선 이 몰농도 X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X를 4분의 3으로 써주시면 되고, 제가 자주 강조하지만 이 양적관계나 중화반응에서는 양적관계에서의 세 줄식을 활용하는 거, 중화반응에서 이렇게 이온표를 작성하는 건 전혀 비효율적인 풀이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렇게 이온들을 여러 군데에 산계해서 쓰면서 여러 번 쓸 필요가 없어요. 차라리 이온표를 작성하면서 이온들은 한 번 쓰면 되고요. 여기서 전하균형을 봐야지만 상황 파악이 더 빨리 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나중에는 사실 이온표 없이도 빨리빨리 더 풀이하실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처음에 여러분이 연습하실 때요. 이렇게 이가산이 포함되는 상황에서 3개 이상 섞이는 상황이라면 이렇게 이온표 작성해서 풀이를 하는 것들을 좀 연습해 보시면 효율적이고 일관적이면서 조금 더 빠른 풀이를 분명히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한번 연습해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남아있는 20번 문제도 풀어보도록 할게요. 20번 문제는 양적 관계에서 출제가 된 거고, 얘도 처음에 첫 단추만 잘 끼웠으면 쭉 편하게 풀어나갈 수가 있는데 이 처음 시작이 중요했던 문제입니다. 20번 문제 같이 보시면 A와 B가 반응해서 C와 D를 생성하는 반응의 화학 반응식이라고 주어져 있고요. 개수가 A와 D는 4와 4로 제시되어 있으니까 쟤는 확인하고 B, C가 빠져 있는 거고요. 실린더에 A와 B의 양을 달리해서 넣고 반응을 완결시켰다라고 되어 있고, 이 가는 A에서 D 중 하나고 가는 반응 후에 남은 걸 얘기하는데 A에서 D 중 하나라고 했고, CD 분자량을 3대 5라고 줬어요. 이 문제가 좀 특이했던 건 자연스러운 흐름은요, 이걸 보는 순간 당연히 동그라미를 치면서 지금 C와 D에 대해서 분자량을 줬는데 바로 질량을 줬죠. 그럼 편하게 분자량을 이렇게 나눠주면서 당연히 질량을 분자로 나눴으니까 몰수비가 나온 거고, 몰수비가 C하고 D가 반응 후에 3대 2예요. 3대 2로 나왔다는 건 개수비가 3대 2라는 거니까 C를 6이라고 준 거죠. 아주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여기까지 왔어야 되는데, 사실 이 문제가 조금 검토가 덜 됐던 건 결과적으로는 이 자료를 쓰질 않죠. 그러니까 이걸 6을 구할 때 쓰게 되는데 문제에서 묻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C의 개수를 묻질 않았기 때문에 생성물 C의 개수와 무관하게 답이 나오는 형태였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과조건이 된 문제입니다. 근데 처음에 풀이할 때는 당연히 과조건인 걸 모르고 풀었을 테니까요. 이게 주어졌을 때 동그라미 치고 이렇게 풀어서 여기를 6까지 구하는 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제가 풀었어도 당연히 여기까지 왔을 테고, 나중에 이제 깨닫게 되겠죠. 뭐야, 이거 안 써도 되는 거였네? 그냥 이런 느낌으로 풀렸을 것 같고요. 아직은 시간 낭비하거나 이런 건 아니니까요. 여기에서 이제 반응 전 A, B의 양을 제시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자료를 정리해야 하는 거죠. 어떤 자료들이 주어졌나 보고 자료 정리를 해보는 건데, 반응 전에 A와 B의 양이 주어져 있고, 가가 A부터 D 중에 하나인데 가가 둘 다 남아있죠. 그리고 C와 D의 양 여기서 개수 구할 때 썼고, 이건 미지수기 때문에 우리가 구해야 되고요.
구하라는 건 개수 b와 요 n을 구하라고 했고 x도 구하라고 되어 있는데 n은 0이 아니라고 되어 있으니까 가가 누군지 몰라도 둘 다 남아 있긴 한 거예요. 근데 지금 처음 시작은 이제 뭐로 시작하셨어야 되냐면 A, B, C, D 중에서 고르라고 했는데 일단 제시된 자료들을 보니까 1번과 2번 실험에서 우리가 한계 반응을 찾기 위해서 일단 반응한 양들을 보게 되잖아요. 근데 1번 실험보다 2번 실험에서 A도 그렇고 B도 그렇고 더 많은 양이 반응했습니다. 더 많이 집어넣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A도 많고 B도 많기 때문에 1번 실험에 비해서 2번 실험에서 더 많은 양이 반응할 게 확실하거든요. 그 얘기는 가가 생성물 C나 D 중에 하나라면 11n에서 10n으로 작아진 것 자체가 모순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등호에서 이 부등호를 통해서 C와 D는 바로 탈락입니다. 그래서 이 숫자를 쓰기 전에 이 부등호 자체가 의미가 있었고 C와 D를 탈락시키고 나면 그럼 가는 반응물인데 반응물이 1번 실험과 2번 실험에서 동일한 게 남았다는 거죠. 동일한 애가 남았다는 건 반대로 동일한 애가 소모됐다는 거니까 1, 2번 실험에서 한계 반응물이 동일했다는 거네요. 그러면 A가 둘 다 소모되는 실험이거나 B가 둘 다 소모되는 실험인 건데 여전히 이 부등호를 통해서 A와 B 중에서 누가 소모되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게요. 만약에 이 실험에서 A가 한계 반응물로 둘 다 소모가 됐다. 그럼 A가 소모되면 1번 실험에 비해서 2번 실험은 A가 6몰에서 8몰, 즉 3대 4로 반응하는 실험이 되기 때문에요. 3대 4로, 그러니까 A가 한계 반응물로 다 반응했다면 B도 3대 4로 반응했을 거잖아요. A가 3분의 4배 반응했다면 같이 반응하는 B도 당연히 3분의 4배겠죠. 그럼 얘가 3K 반응했다면 얘는 4K 반응하는 상황이 되는데 그러면 수학적으로 바로 얘가 모순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원래 있던 B에서 반응한 B를 빼줘서 나와야 되잖아요. 원래 있던 거에서 이만큼을 빼줘야 되는데 원래 있던 게 2분의 5배로 늘었는데 늘어나는 건 2분의 5배로 늘었는데 빼주는 건 2분의 5배가 아니라 오히려 더 적은 비율 3분의 4배로 더 적은 비율로 빼줬죠. 그러니까 늘어나는 건 원래 있던 B의 양은 2분의 5배로 늘었는데요. 거기서 빼주는 건 3분의 4배밖에 안 늘었기 때문에 이 부등호가 만족을 못합니다. 오히려 아래쪽이 크다고 해야죠. 왜냐면 원래 있던 양이 2.5배까지 늘었고 근데 거기서 빼주는 건 2배는커녕 3분의 4배밖에 안 빼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늘어난 거는 더 큰 비율로 늘었고 빼주는 게 적은 비율이기 때문에 이 부등호가 반대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A가 모두 소모되었다라는 걸 모순이라는 걸 찾게 되고요. 그럼 B가 모두 소모됐다라는 거고 이때 문제풀이 습관이 중요한 게 이제 B가 모두 소모됐다고 해볼게요. 여러분 여기서 그럼 B가 모두 소모되면서 이만큼 여기는 5만큼 줄어드는 상황인데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이 개수를 미지수로 해서 풀기 시작하면 문제가 이상해지는 거라고 했죠. 더 복잡하게 풀게 되고 스스로 조금 더 복잡한 풀이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개수는 항상 저절로 찾아질 때까지 쓰지 마시고요. 이걸 뭐 비대사 이래가지고 얘가 2 반응했을 때 뭐 B분의 8 반응했다 막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안 돼요. 그럼 저절로 이제 그러니까 스스로가 더 복잡한 풀이를 하게 되는 거고 개수는 그냥 모르면 모르는 채로 남겨놓으시고요. 개수를 활용한 미지수를 쓰지 마시고 지금 상황을 보니까 B가 모두 한계 반응물로 반응했다면 2대 5로 반응한 거잖아요. 1번 실험보다 2번 실험에서 B가 2분의 5배로 반응했다면 A도 2분의 5배로 반응해야죠. 즉 A가 여기서 2K 반응했다면 여기는 5K 반응하는 상황이 되고요. 이렇게 해서 남은 게 지금 11대 10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비례식을 풀더라도 요 비례식을 풀었어야 되고 그러면 6-2K 그리고 8-5K가 있을 때 얘네들의 비율이 지금 10분의 11이라는 거잖아요. 6-2K와 8-5K가 11대 10의 비율 요 비례식을 풀어주면 되고요. 비례식은 보통 숫자를 맞추거나 변수를 맞추거나 해서 차이를 가지고 많이 푸는데 지금은 둘 다 맞추기 불편해 보이니까요. 그냥 뭐 우리가 보통 그런 식으로 숫자를 맞추는 거는 곱하기가 복잡할 때거든요. 이 정도 곱하기는 할 수 있는 거니까요. 60에서 20K가 되고 이렇게 곱해주면 88 마이너스 55K가 되면서 넘겨주면 35K가 28이 되는 거니까 7로 나눠주면 K는 그러니까 5분의 4 K의 경우에는 0.8이 됩니다. 0.8을 대입해주면 n을 바로 찾은 게 되네요. K에 0.8 대입하는 순간 요 값이 마이너스 4가 되는 거고요. 그러면 개수도 찾은 거죠. K에 0.8 대입하면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 4대 5로 반응한 거니까 이렇게 개수는 저절로 찾아지게 해야지 개수를 활용해서 뭔가 미지수를 쓰면 항상 돌아가는 풀이를 하게 돼요. 제가 뭐 기출문제 킬러문항 4, 50문제를 풀면서도 개수를 활용한 미지수 풀이는 아예 안 했다고 보시면 돼요. 오히려 더 복잡한 풀이가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접근해 보시고 4대 5로 그럼 K를 대입하면서요. 0.8 대입하면서 찾았고 지금 8에서 4가 빠졌으니까 이 남아있는 양이 지금 4예요.
8 빼기 4인 거니까 4가 되는 거고, 그럼 n은 0.4가 됩니다. 그럼 b는 4라고 찾았고요. n의 경우에는 0.4라고 찾았고, b는 죄송해요, 5라고 찾았군요. b는 5라고 찾았고요. 이 자리는 0.4라고 찾았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x인 건데, x는 아까 여기서 찾아낸 거군요. 지금 b가 한계 반응물로서 2대 5로 반응을 하면 우리가 항상 반응한 반응물의 양, 생성된 생성물의 양, 전체 몰수 변화량, 이 셋이 함께 다닌다고 했죠. 반응한 양이 2배가 되면 생성되는 양도 2배, 전체 몰수의 변화량도 2배. 지금 반응한 양이 2분의 5배가 되면 생성되는 양도 당연히 2분의 5배가 되죠. 이게 10W라면 여기는 25W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X자리는 25W가 되고요. 분모에 2가 되고 25W가 있으니까 2분의 25W 형태로 넣어주시면 되겠죠. 답을 4번으로 내주시면 되고, 20번 문항도 처음에 접근이 조금 힘들었던 거지, 이 도입을 하고 나면 그 다음 이어지는 풀이는 괜찮았거든요. 근데 처음 도입 부분이 조금 까다로울 수 있어서 뭐 계산 과정이나 뭐 이렇게 복잡하진 않았지만 처음 시작을 잘 못하신 분이 좀 있었을 것 같아요. 19번, 20번 킬러 문항들 두 개 한번 잘 복습을 해보시고, 전체적으로 우리가 좀 복습을 해볼 만한 문항들은 조금 까다롭다고 여길 만한 게 우리가 19번, 20번 당연히 하고요. 앞쪽에서 제가 11번, 그리고 뭐 8번 정도가 조금 의미 있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19번, 20번, 11번, 8번 요 네 문제 위주로 해서 복습을 좀 철저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서 해설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